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천, 은평, 내석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선거에 나섰던 양천, 은평 현역 의원 3명 모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2명은 3선에 성공했고 1명은 재선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평구 갑선거구의 경우 박주민 의원이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3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에게 향한 은평갑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60.78%. 대결 상대였던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와 득표율 차는 21.57%포인트로 3만 표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은평구갑 선거구 9개 동에서 모두 박 당선인이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현 정권 심판론이라는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은평을 더 활기차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꼭 빠르게 보답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실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던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민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신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비전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은평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대부분 다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당선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64.2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당선으로 은평구갑 지역은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6번 연속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됐습니다. 견고한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당선인. 저는 좀 이번에는 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스템적으로 좀 지켜지는 이젠 좀 그런 사회가 될 시기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아서 관련된 그런 입법들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법들은 꼭 해내고 싶습니다. 중진 의원으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양천구 을 선거구에선 이용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구 사수에 성공한 이용선 당선인은 목동선 등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선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해준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4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양천을 그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준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57.4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월동과 신정 3, 4동 등 선거구 모든 동에서 오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당초 출구조사에선 7.8%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표 결과 15%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참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경선서부터 상당히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고 우리 지역에서 지난 4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도 받고 이용선 당선인은 양천을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년 전 매듭지었어야 했던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이 주민께 가장 죄송하다며 재선 기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목동선의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매듭지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왔던 이용선 당선인. 이젠 주민 약속 실현으로 보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22대 총선 전국 평균 최종 투표율이 67%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은 69.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작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가 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양천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37만 1,592명 가운데 26만 4,764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71.3%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투표율인 70.3%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은평구는 전체 유권자 41만 4,837명 중 28만 1,715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67.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총선보다 2.1%포인트 높고 2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8.3%포인트 낮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던 인천 계양을,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상됐던 인천 계양갑,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현역들이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두 당선인 계양 민심에선 무엇을 읽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받은 인천 계양구의 최종 투표율은 68.7%. 역대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인천 안에서도 상위권, 전국 투표율 67%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투표 열기. 결과는 계양구 선거구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험지 출마 도전장을 내민 경쟁자들의 패기에도 두 현역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겁니다. 계양구 두 당선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번 총선에서 3선 연임을 확정지은 계양갑 유동수 당선인.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인천 시민들 또 우리 계양 구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많이 상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3선 중진에 쏠린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직에 당선시켜 주신 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3선의 의원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 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킬 수 있도록. 명륜대전의 승자가 된 계양을 이재명 당선인. 선거 결과에서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를 읽었다고 했고,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계양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이변은 없었던 계양구 선거구. 민심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은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현수막들인데요.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선거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건물 절반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한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 처리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잘 썩지도 않는 데다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농업과 공사 현장 등에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700여 톤,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의 재활용률은 90%에 달하는가 하면 충남 21%, 대전과 세종은 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유세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들을 덜 사용하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게 확산되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지역 1인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7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 중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 대표 가구 형태가 된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9억 원 규모의 13개 과제, 1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은 분야별 돌봄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 민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은빛 솔메이트를 마련했습니다. 은빛 솔메이트는 1인 가구에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또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주요 거점 공간에 매력 정원을 조성합니다. 매력 정원은 일상 속 어디서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양천구는 해누리광장과 안양천,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등 총 25곳에 매력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정원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동행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1인 세대수가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약 42%, 거의 절반에 육박해가는 셈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383만여 세대로 나홀로 어르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30대도 168만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의 증가는 고령화와 만혼 혹은 비혼, 저출산과도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1인 세대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데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혼자 사는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다 보니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부를 신설했고 일본 정부도 2021년 고립 담당 장관직을 만들어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과 고독 문제를 담당할 부처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